선생님, 수능 기출문제는 몇 번을 반복해야 될까요? 기출문제는 몇 번 이상 반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공부법의 저자, 대치동 진우쌤입니다.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 입시 전문가들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봤을 거예요. 꼭 수능과 수학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1회 시험이 아니라면 모든 시험은 해당 출제기관이 이전에 출제했던 문제, 바로 기출문제가 존재합니다. 기출문제는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 직접 출제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구성되는지, 어떤 내용을 출제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험 문제가 생겼는지를 미리 구경해 봄으로써 실전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시험, 자격증 시험, 공인 영어 시험 등 모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분석하는 일은 필수예요. 이렇게 중요한 기출문제를 몇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좋을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공부법을 조언하는 제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기출문제는 5번 이상 반복하세요 라고 말하면 속이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수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때문에 적은 시간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다른 과목도 골고루 잘해야 원하는 대학에 입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하라는 말 대신 효율적인 방법을 항상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기출문제를 몇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한 번을 반복하더라도 자신이 풀었던 문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내용을 얻어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주 쉽게 정답을 맞힌 문제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이미 충분히 개념을 숙지하고 있고 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완벽하게 맞힌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면 내가 잘 알고 있구나 하고 확인 정도 하는 셈이죠. 실력 향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번에 틀린 문제를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풀었을 때 맞힌다면 그것이 실력이 향상된 것이고 성적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실력은 틀린 문제를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험보다 수학 공부 시간을 2배 이상 투자했는데 성적은 제자리예요. 자신의 공부량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나쁘게 나와도 크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공부 시간을 더 투자하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남아있죠. 다음 시험에는 준비를 더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울 수도 있어요. 반면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반대로 떨어진 학생은 난 노력해도 안 되나 봐 라고 혼자 실망하며 힘들어합니다. 만약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제자리라면 스스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쉬운 문제만 풀지는 않았나? 기초가 부족한 건 아닐까? 어려운 문제만 풀진 않았나? 개념의 이해 없이 공식만 외우고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진 않았나? 하고 본인 스스로 이유를 찾은 다음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당일에 복습하지 않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복습을 아예 안 하는 학생도 있죠.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해오지만 복습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숙제를 해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숙제는커녕 복습조차 안 한다면 이 학생은 그냥 수학 내용으로 된 영화를 한 편 감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한번 듣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두뇌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배운 내용을 몇 번에 걸쳐 복습하고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하지만 한 번 공부했던 내용을 매일매일 볼 여유는 없는 것이 또 사실이죠. 따라서 복습의 시기를 적절하게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을 한 번 듣고 나서 이것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한번 살펴봅시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기억량과 복습 시기에 관한 이론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
학습한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각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1시간 뒤에 56%를, 1일 뒤에 66%를, 한 달 뒤에는 79%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습한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과 시간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여러 번 분산 학습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법 이론이나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이해도가 빵인 어떤 내용을 기억하는 실험이라서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공부한 수학 단원이 1시간 뒤에 정확하게 56%를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점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게 된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려면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모든 수업 후 1시간 뒤에 복습을 하기는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연속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과목과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복습 시간도 천차만별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소한 그날 배운 내용은 당일에 꼭 복습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아주 당연한 것 같은 당일 복습의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예요. 수업만 듣고 나서 복습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주말에는 별도로 일주일간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계획표에 넣어 보세요. 이렇게 당일 복습과 주말 복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자동으로 한 번 더 복습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3-4차례 복습을 완료하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수학은 결국 반복과 복습이 점수를 만듭니다. 한 권의 문제집을 풀더라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하라 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조차도 학생들이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하는 수업만 듣고 자기만의 공부 시간을 갖지 않는 학생은 어떤 공부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학원 숙제 이외에 별도의 시간 내서 학습 내용을 모두 이해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복습과 문제풀이를 반복한다면 실력과 성적은 수직 상승하게 될 거예요. 문제집을 여러 권 푸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권을 풀더라도 그 안의 내용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과 복습은 시험 성적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